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쏘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재무 설계,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한 명당 들어가는 양육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합계 출산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를 말합니다. 한 여성이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낳는 아이의 숫자인데요. 그 몇 세를 기준으로 하냐면요. 여성의 나이 15세부터 그다음에 49세 이하인 사람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요 숫자가 2020년도 기준으로 한 명이 안 되는 0.8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여성이 그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가 2.12명 정도가 돼야만 인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명도 안 되는 0.84명이니까 우리나라의 인구는 장래 추계로 봤을 때 그 인구 감소가 뭐 당연하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60년대에는요, 보통 여성이 낳는 아이의 숫자는 6명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한 명도 안 되는 숫자로 줄어들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이요. 한국은 세계에서 최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 출산율이 최저가 될까요? 그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를 클 때까지 키우는 데 들어가는 양육비가 있습니다.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혼을 했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그 아이를 가졌을 때 자신만의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 갖기를 꺼리고요. 또 미혼인 사람은 결혼을 꺼린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1인당 양육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얼마나 되기에 사람들은 그 자녀 낳기를 꺼릴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현재 가치로 약 5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녀 한 명을 태어나게 해서 자립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가 약 5억 원 내외다 보니까요. 미래 가치로 자녀가 태어나서 뭐 30살에 만약에 자립한다, 결혼한다, 그런다면은 미래 가치까지 계산한다면요. 물가 상승률을 약간 감안하면 약 10억 원 정도의 그 자녀 양육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은요. 중간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이보다 더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보다 적게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양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도대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학교 다닐 때 들어가는 등록금 같은 것이 되겠죠. 물론 등록금에는 입학금도 포함이 됩니다. 각종 비용도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주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사교육비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뭐 매월 생활하면서 들어가는 생활비 같은 것이 있겠고요. 기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토탈해서 양육비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활동을 할 때 뭐 자립자금을 일부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결혼했을 때 결혼자금을 지원한다. 이런 특수한 뭐 한 번에 지원하는 뭐 일시금 또한 자녀 양육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양육비에 들어가는 세부 내용 연령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영아기가 되겠죠. 영아기에는요, 태어나는 0세부터 한 4세까지의 기간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학교를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등록금은 없겠지만 생활비하고 각종 교구를 산다든가 아니면 방문학습을 받는다든가 이러한 학원비 같은 것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생활비에는 뭐 당연히 분유 때하고 그 다음에 이유식 때 아니면은 그 저 기저귀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각종 의료비 접종들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종 옷을 산다든가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뭐 아이와 관련돼서 뭐 보행기라든가 아니면 유모차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요. 아이를 한 명 낳다 보니까요. 어떤 집은요. 유모차 하나를 사더라도요. 몇백만 원, 많으면 8, 900만 원짜리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최저로 생각해서 생활비 4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최소화 시켰고요. 교구나 학원비도 뭐 10만 원도 안 되게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보다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 0세부터 4세까지 매월 50만 원, 연으로 따지면 6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4세부터 7세까지 유치원에 다닐 수가 있거든요. 요새 유치원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매월 비용은 60만 원 내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생활비도 들어가겠죠.
30만 원 정도 내외. 그 다음에 각종 학원에 다니거든요. 이때부터 무슨 뭐 그 피아노 학원이라든가 기타 등등 학원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미술 학원 이런 데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비용 들어간다면은 매월 135만 원 정도 더 들어가고요. 연으로 따지면 1620만 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여기에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영어 유치원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영어 유치원은요. 교육비만 매월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요, 역시 뭐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35만 원 정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교재 및 학원비, 또 학원 3개 정도 들어가면 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월 115만 원, 연으로 따지면 138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통 아이가 영아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가 될 때까지요, 가족들의 여행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캠핑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래서 이런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아이 한 명 태어났을 때 비용은 엄청나게 더 들어간다고 판단해도 될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학생이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의무교육 때문에 등록금은 없습니다. 생활비 40만 원 정도 판단해 봤거든요. 이보다 더 들어가겠지만요. 그 다음에 학원은 국영수라고 하는 세 과목을 최저 수준으로 했을 때 9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매월 130만 원, 연으로 따지면 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립을 다닌다. 뭐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 사립을 다니면 등록금 관련돼서 한 거의 1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육비 등록금이 없는 학교를 다닌다고 판단했을 때 연으로 따지면 1,560만 원 정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도 요새 등록금을 내지 않죠. 생활비는 45만 원 정도 판단해 보고요. 그 다음에 국영수 마찬가지죠. 학원에 다닌다고 했을 때 최저 수준이 되겠습니다. 11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매월로 따지면 155만 원, 연으로 따지면 1860만 원이 되겠고요.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시 전문 학원에 뭐 윈터스쿨이라든가 계절별 그 들어가는 그 학원 수강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뭐 논술부터 시작해서 뭐 그 자기 속에서 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수강료 이런 거 따진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간다면은요, 등록금이 들어가겠죠. 800만 원 기준으로 매월 66만 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 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교재비도 들어가고요. 대학생이 돼도 학원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따진다면 매월로 167만 원 정도 되고 연으로 따지면 2천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도 마찬가지겠죠. 대학원은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 들어가거든요. 등록금이 연으로 따졌을 때. 근데 뭐 1,000만 원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83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연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2,2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영어 유치원이다 이런 고가 수강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어학연수를 중간중간에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이런 것들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의료비, 성형비, 보통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성형수술하는 것이 유행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연령대별로 그 양육비를 한번 스프레드를 한번 쭉 뿌려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0세부터 4세까지는 매년 6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때 4세부터 7세까지는 1620만 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8세부터 13세가 되겠죠. 138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중학생 때 1560만 원이 현재 가치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현재 가치가 이거고요. 매년 물가 상승이 3%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 소비자 물가 2%인데요. 근데 교육비와 이런 거 관련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따라서 가정 평균하면 3%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3% 이상이 됐을 때 그 현지에 들어가는 양육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이 4%라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양육비 보겠습니다. 16세까지도 중3이 되겠죠. 1,560만 원 정도 되고요. 고등학교 17세부터 19세까지 1,860만 원 들어가고 대학교 20세부터 23세까지 약 2천만 원씩. 그 다음에 대학원을 혹시 간다면은 24세부터 25세까지 2,200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26세, 뭐 남자야 뭐 27세, 28세가 될 수 있죠. 군대 갔다 온다면. 그랬을 때 자립을 하겠다. 오피스텔이나 뭐 아니면은 그 혼자 사는 그런 어떤
그 레지던트나 기타 등등 거기에 산다면은 뭐 월세로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 한 5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세 내외에 결혼을 한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요즘 결혼 비용이요, 토탈 2억 3천만 원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반씩 부담한다면 남녀가요, 그 현재 가치로 1억 2천 정도는 준비해야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준비 못하니까 부모가 지원하겠죠. 따라서 대학까지 나와서 결혼한다. 그러면요, 현재 가치로 5억 3천만 원 내외에 돈이 들어가고 대학원까지 나왔다. 그러면 한 5억 7천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가까지 감안한다면요, 대학까지 나오고 결혼한다, 독립한다, 그러면 거의 10억 원에 육박하는 9억 3,260만 원이 되겠고요. 대학원까지 나온다면 10억을 넘기겠죠? 물가 상승이 4%라고 가정한다면요, 대학까지도 11억 4,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대학원은 12억 5,700까지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녀 한 명 키울 때 현재 가치로 5억 이상이고요, 미래 가치로 1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 명일 경우에 현재 가치로 5억, 미래 가치 10억 정도인데요. 두 명이라면 물가 3% 가져간다면요, 두 명을 키우면 토탈 들어가는 미래 가치는 거의 20억 원에 육박하는 19억이 되겠고요. 세 명이라면 28억 원이나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명도 10억 원이 넘는데 두 명, 세 명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자녀 한 명을 키운다, 이럴 때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출생시킨다, 이것은요, 어느 정도 부모의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억 원 이상의 연봉이 돼야 된다.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라도 어쨌든 1억 원이 돼야만 자녀 한 명을 온전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요, 자녀 3명을 태어나게 한다. 그러면 연봉 3억 원, 부부가 합산해서요, 3억 원 이상이 돼야만 1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어떻습니까? 2억 원 가지고 자녀 3명을 키우는데 빠듯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의 한 가정의 평균 그 소득이요, 월 소득이 400만 원 내외입니다. 연으로 따지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녀를 낳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많이 낳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은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자, 이런 솔루션들, 그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솔루션, 그다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최소화시킨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나면 뭐 학원을 뭐 대여섯 개 다니고 남이 다니니까 쫓아서 다닌다, 이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학원 교육을 막 시키는 거, 그다음 학원을 가면 다 잘 공부를 잘하겠지 하는 그런 기대심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기 개발을 통해서 소득을 강화시키고요. 그것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부부가 맞벌이를 통해서라도 소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가정 내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맞벌이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맞벌이가 아니라면 혼자 있는 가정에서의 주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정 내 교육을 강화시켜서 무분별한 학원 교육을 좀 배제할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자녀가 한 명 태어났다고 모두 대학을 보내겠다는 생각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성공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부 아닌 다른 자녀의 어떤 특기나 자질을 개발시켜 가지고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모두 대학을 가야만 된다고 해서 학원비를 전부 다 집중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사회 국가적으로 공부 위주의 평가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공부를 통해서 모두 줄서기를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대학을 가는 진학률이 한국은 80% 이상입니다. 재수생 비율까지 따진다면 거의 100%,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을 간다는 것인데요. 가까운 일본도 40% 내외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30%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지 않아도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는,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 풍토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중학교를 졸업하고도 사회 진출하는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사회 생활을 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나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자기한테 필요한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요, 한국에서 자녀 한 명을 낳고 키우고 그다음에 자립시키고 결혼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